바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국은 3단 대국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제 빨리 두지 않기 얘기 드렸었죠. 근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갔습니다. 사실 좋지 않은 속도예요. 자, 다가왔으니까 날일자 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 우변 쪽을 벌려왔네요. 이제 소목에서 굳힌 자리에서 벌리는 게 이제 큰 자리다라는 이제 맥락과 일맥상통하죠. 저는 상대가 이제 큰 모양이 형성되는 걸 워낙 싫어하니까 갈라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쳐서 양쪽을 맛보기로 두도록 할게요. 저는 뭐 갈라치는 걸 매우 매우 좋아하죠. 자, 제가 이제 상대가 붙여왔을 때는 위로 빠지거나 위로 젖히거나,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응수하지 말고 위쪽으로 응수해라, 중앙 쪽으로, 이런 얘기 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위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코리아님 안녕하세요. 위로 젖히고 빠져서 밀면 여기 단수 머리 맞을 수 없으니까 빠져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흑이 우변을 선수로 둔 거 아니에요? 뭐 선수로 두긴 했죠. 두긴 했는데 뒷문도 열려 있고 백 모양은 실리도 확실해지면서 머리가 꼿꼿하게 나와 있어서 전혀 불만이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상대가 이쪽으로 다가왔네요. 어떨까요? 왼쪽 아나키님 안녕하세요. 왼쪽에서 다가오는 게 좋았을까요?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게 좋았을까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사실 방향 착오죠. 이쪽을 붙이고 밀어와서 우변을 키우겠다라는 이제 의도를 내비쳤는데 갑자기 다시 좌하기를 선택한 겁니다. 방향 착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우변을 키우겠다 라고 해놓고 우변으로 백도를 보내고 있어요. 너무 알기 쉽게 방향 착오겠죠. 레드럼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들어왔네요. 한 칸 띄고 받아주면 잡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붙여왔습니다. 이거 그냥 뭐 빠져줘도 되고, 네, 뭐 좀 다르게 들 수도 있는데 그냥 빠져주도록 할게요. 맞이고 뭐 한 칸 정도 뛸 줄 알았더니 한 칸을 뛰지 않고 이쪽으로 뛰었네요. 자, 이런 모양은 그냥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날일자로 둬도 되고 이렇게 갖다 붙여도 괜찮습니다. 달려보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날일자로 두도록 할게요. 날일자로. 상대가 원래 한 칸을 둬야 되는데 안 뒀으니까 적의 급소가 나의 급소다. 그래서 상대가 둘 곳을 제가 두는 겁니다. 그랬더니 엄청 강력하게 두시네요. 이거 정말 강력하게 두시는 겁니다. 자, 끊어왔습니다. 자, 1번으로 생각해야 될 거 축인지 아닌지. 그런데 지금 기가 막히게 제가 제 돌이 있죠. 흑돌이 나가고 백돌이 이렇게 단수 쳐지는 거니까 제가 축머리 빨리 확인하는 거 이렇게 단수 치는 거에서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럼 단수 치고 나가고 단수 치고 나가고 단수 치고 나가고 단수 치고 나가고 이쪽으로 단수 칠 수가 있죠. 물론 일로 쳐도 되긴 되지만 나갈 수가 없어서. 자, 일단 그럼 축이네요. 축이면 깨끗하게 잡아먹도록 하죠. 축이니까 빵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꼭 백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뭐 흑도 둘 수 있습니다. 못 둘 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빵 때리고 나서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손 뺐네요. 이렇게 벌려와서 뭐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가 이제 좌하귀부터 좌변을 키우려고 하네
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내 돌이 조금 아직 3-3도 비어있고 해서 좀 불안하네 하면 받아주는 방법도 있고, 둘 다 둘 수 있습니다. 왜냐? 둘 다 이유가 있죠. 근거, 이제 의미가 있죠. 저는 수비적인 스타일이니까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주고 나면 이제 상대는 지금 보세요. 상대가 좌변을 뒀단 말이죠. 네. 상대가 좌변을 뒀는데, 둬서 나 좌하기 키울 거야, 좌변부터 좌하기 키울 거야 해놓고 상변을 뒀어요. 그럼 이수는 왜 뒀냐는 거죠. 이수가 돌이 이제 이런 걸 이제 돌이 좀 썩는다고 표현을 해요. 돌이 조금 썩습니다. 자, 그러고 저는 이제 상대가 안 뒀으니까 안 둔 곳을 들어가는 건 당연하겠죠. 안 둔 곳을.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좀 편합니다. 붙이고 바깥쪽을 젖히면 그냥 또 한 번 젖혀서 두는 게 이제 가장 보통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끊어서. 이 모양은 흙이 조금 곤란합니다. 흙이 이쪽을 빠진 수로 있는다면 하나 밀어두고 젖히거나 날일자 정도. 지금은 젖히면 흙이 두 칸 다가오는 게 너무 이쁘니까 날일자 정도로 뒀으면 됐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먼저 막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잘 받아주고 있으면 상대가 뭐 이런 방향차고 같은 수를 둔다. 이런 수. 자, 귀를 맛있게 그리고 짭짤하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짭짤하죠? 아주 알토란 같이. 화점 아래 여기 붙이는 거 그냥 뭐 이쪽 모양 깰 때 종종 나오는 수법이죠. 그랬더니 이쪽을 띄었네요. 자, 이런 띈 수는 1번 상대의 침입이 이제 무서워서 또는 상변을 키우기 위해서, 뭐 두 가지의 이유가 되겠죠. 생각해보면 상변을 키우는 건 지금 흙 입장에서 어떨까요? 흙이 상변을 키운다. 어떨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굉장히 상변이 커지는 게 두렵나요? 막 엄청나게 커질 것 같은가요?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은가요? 어떤 느낌이실까요? 느껴보죠, 우리. 상변이 커지는 게 무섭나요? 아나키님,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폴로캉님, 안녕하세요. 착한 남자님, 3번 더도 25집 날 것 같네요. 그렇다는 소리는 바꿔 얘기하면 상변이 커지는 건 두렵지 않다가 되겠죠. 그러면 굳이 상변을 지금부터 막 무서워 하면서 깨러 갈 필요는 없겠죠. 그럼 저는 이제 저의 길을 가면 되겠죠. 뭐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여기 약점도 있고, 파타라 3으로 아이디 새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여기 약점을 바로 움직여도 되고, 사실 바로 움직이면 흙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어렵다고 느낄 때 사실 그냥 굉장히 차분하게 두면 돼요. 굉장히 차분하게 그냥 이런 자리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상대 돌과 이쪽 돌을 이제 연결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두면 됩니다. 상대가 이걸 버리면 나름대로 크죠. 나름대로 큰 거를 잡는 거고, 그리고 내 모양이 이제 탄탄해지겠죠. 사실 이거 안 받아도 되는데 제가 그냥 천사니까 받아주도록 할게요. 저는 아주 잘 받아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어딘가를 뭔가 한 건 해야 돼 이제 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그냥 한 건을 굳이 하지 않아도 나쁘지 않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찌르고 받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찌르고 받나 그냥 받나 별 차이가 없어서 그냥 받은 거예요. 별 차이 없어요. 악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약점이 보이죠. 약점이 보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됩니다. 이 약점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최대한 굳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자꾸 선택할게요. 왜냐면 이제 다들 상대 집이 커지는 걸 워낙 무서워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상대 집이 커지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이제 생각으로, 자 이제 좌변을 이제 최대한 줄여 보도록 하죠. 항상 상대의 집을 줄일 때는 위에서부터 먼저예요. 위쪽 먼저, 그 다음 아래쪽이에요. 자, 위쪽 살짝 눌렀더니 이제 확 수그려드네요. 자, 요렇게만 이제 조금 줄여주고, 이제 반대쪽도 한 이 정도만 들어가도록 하죠. 이 정도. 내 돌에서 최대한 연결되는 모양으로. 이러면서 상대 모양을 조금만 줄인다. 그랬더니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살짝 약점을 보면서 모양을 좀 줄이려고 했더니 상대가 오히려 백이 커지는 걸 이제 좀 두려워하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약점을 이제 응징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그냥 상대가 연결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저는 항상 얘기했죠. 약점 보강을 해야 한다. 약점 보강을 안 했죠? 그러면 이쪽을 둬야죠. 야매바둑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 순리대로 두면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순리대로 둔다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순리대로 두면 조금 내가 막 느린 거 같고 좀 약한 거 같고 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지금도 뭐 빠진다거나 한 칸 뛴다거나 하면 되겠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결코 늦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끼워서 이으면 두 점이 죽기 때문에 여기에 돌이 하나 있으면 끼워 있더라도 이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돌을 만듭니다. 그쵸, 맞아요. 그런 내적 갈등, 이 수가 맞나? 이렇게 좀 느슨하게 둬서 이길 수 있나? 집이 부족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항상 단수 쳐주고 뭐 있거나 따거나 때려내면 이제 계속 이쪽을 둬도 되고, 아니면 이제는 여기 끼워 있는 수가 없으니까 이쪽을 두어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둘까요? 뭐 날일자로 둬도 되고 붙여서 둬도 되고, 사실 어떻게 둬도 되는 모양이라 저는 좀 깨끗하게 두도록 할게요. 깨끗하게 붙이고 빠져서. 여기는 안 된다고 아까 제가 수를 읽었었죠. 이렇게 이어줘도 되고, 사실 뭐 이렇게 변신해도 되는데 그냥 이어줄게요. 그리고 붙여서 이렇게 상대 모양이 완전 찌그러들었죠. 엄청나게 찌그러들었습니다. 계속 두텁게 막아줘도 되고, 아니면 살려주기 싫다면 이렇게 달려도 됩니다. 근데 저는 좀 잘 살려주는 타입이죠. 저는 굳이 잡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돌 그냥 쭉 연결해 둡니다. 내 돌을 깨끗하게 연결해 두자. 잘 연결됐죠?
이제 근심 걱정이 없죠.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자, 일단 선수가 저한테 왔어요. 선수가 저에게 왔는데, 흙 아까 모양을 이제 납작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백은 집이 여기 조금 생겼죠. 세력도 좀 생기고 두터워졌다는 거죠. 선수로 굳이 뭘 하지 않았는데 납작하게 만들고 두터워졌다. 그리고 계속 이제 밀어붙여 갑니다. 이쪽 돌과 여기를 이제 연결고리를 끊는 거죠. 이거는 단수 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러고 나니까 여기도 제가 이렇게 잡았죠.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잡았습니다. 아, 그쵸. 여기 저는 뭐 굳이 들어갈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 뭐 사실 뭐 크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혀 그냥 엄밀히 말하면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가 선수인지 한번 봐야겠네요. 단수 치고 뭐 이런 붙이는 수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 붙이는 수가 있는지 뭐 이런 걸 한번 살짝 봐주고 선수가 아닌데 싶으면은 있는 게 아니라 빠져야겠죠. 선수가 아니니까. 자, 빠지고 나면 이제 여기 이제 끊기는 약점이 이제 눈에 가시죠. 그래서 흙도 이쪽을 보강해 줘야 합니다. 뭐 한 칸이든 이렇게 입구자든 보강을 해준다. 자, 이러고 나면 제일 먼저 이제 신경 써야 될 거 아래쪽에서 수 나는지 안 나는지 먼저 확인하기. 끊고 뭐 이쪽으로 끼우는 건 여기로 단수 치면 되겠죠. 그리고 뭐 호구 치고 뭐 끼운다면 그냥 한쪽 끼우는 쪽을 잡으면 되죠. 안 되는구나. 확인 완료. 그럼 수 안 납니다. 그럼 이제 여기 덮고 이제 큰 자리 여기 이제 뛰어 들어가는 거 하나 있고 요거는 이제 끝내기고 여기도 정리가 어느 정도 됐고 여기 아직 좀 이제 허술하죠.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를 들어가도 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선 근처에 백돌이 약한 돌이 있는가 확인. 없네요. 제 돌이 아주 튼튼하네요. 그러면 들어가도 되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내 돌이 약한 돌이 있으면 들어가는 게 조금 무리일 수 있는데 주변에 제가 약한 돌들이 없잖아요. 엄청난 두터움이 있지. 그럴 때는 과감하게 들어가기도 해야 합니다. 과감할 땐 과감하게 한 점 잡고 그럼 아래에서 살면 되죠. 그럼 이쪽에 흙집도 못 웃겠죠. 흙집을 모두 깨면서 이 한 점, 이제 흙돌 한 점을 좀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위태롭게. 달아나네요. 이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머리만 꼿꼿이, 머리만 꼿꼿하게 세워줍니다. 저 뭐 사실 껍데기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냥 누더기예요. 누더기. 자, 달아나고 나면 일단 제돌도 살아야 되죠. 한 점 따내서 제돌 완생. 자, 완벽하게 살고 여기 한 점 따내니까 이제 흙돌은 또 미생. 간단하죠. 자, 이쪽에 연결 두 가지의 연결고리가 있죠. 뭐 이쪽 먼저 차단해도 되고 연결되지 못하게 항상 상대의 돌이 연결되지 못하게 차단하고 그럼 여기 살겠죠. 뭐 어떻게 둬서 한 칸 뛰든 뭐 날일자 두든 어떻게 둬서 살 겁니다. 일단 이쪽 돌을 살면 그 다음은 뭐죠? 여기에 흙돌과 여기에 흙돌이 연결되지 못하게 두려 했는데 여기를 안 두네요. 이거는 강심장이네요. 위험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위험한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냥 왜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일단 엄청난 벽의 철벽에 그 안에 갇혀 있고 중앙으로 나가는 건 뭐 덮어 씌우면 봉쇄가 되겠죠. 그럼 중앙으로 탈출은 안 돼요. 그럼 이 안에서 두 집이 나야 한다. 근데 안에서 두 집이 날 수가 없다. 간단하죠?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왜? 안에서 두 집이 안 나. 바깥쪽으로 탈출은 봉쇄돼. 그럼 뭐 무조건 죽었죠. 아, 그런가요? 자괴감을 받으라고 이제 드리는 이제 이야기는 아닌데 이렇게 또 어떻게 별로 잡을 생각은 없는데 사실 저는 항상 잡을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불나방이죠. 이제 불 속으로 풍덩 이제 뛰어드는 이제 불나방. 저는 잡을 생각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 그런가요? 그럴 수 있죠. 중앙 쪽 단단하게 봉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하게. 그러게요. 여기 좀 크네요. 그죠? 좀 쉽죠? 그러니까 이게 원리를 알고 나면 물론 뭐 이거는 바둑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렇겠지만 원리를 알고 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좀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지. 원리를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쪽 응수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두 점이 불안하면 두 점 보강해주면 되고 뭐 여기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그럼 이쪽이 차단이 되나? 뭐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고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하면 굳이 안 받아도 되고 이쪽이 찝찝하면 이쪽을 받고 이쪽이 찝찝하면 이쪽을 받고 뭐 자기가 조금 이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쪽 받으면 돼요. 근데 여기가 끊겨도 어차피 여기 살아있죠. 어차피 살아있다.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 그러면 끊겨도 상관없다. 사실 제가 이걸 굳이 잡으려고 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안 잡아도 백이 많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도 흑이 조금만 저를 이제 기분 나쁘게 이제 찝찝하게 하려고 하면 살려줄 생각이에요. 그쵸, 뭐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산다고 해도 대충 이제 집을 세보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12, 한 15집 조금 넘네요. 16집. 아이고, 벌써 끝났네요. 이게 16집. 이건 거절. 약 16집이고, 여기는 뛰어들어가면 3, 3, 뭐 이렇게 밀고 젖히고 있고, 이 정도로 보면, 둘, 넷, 여섯, 여덟, 12, 14, 16, 8, 한 20, 한 25에서 솔직히 30까지는 안 나요. 근데 넉넉하게 30집 난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거 다 해서 결국은 30집입니다. 네, 결국 30집이에요. 100집은 몇 집인지 보죠. 여기 둘, 넷, 여섯, 8집입니다. 12, 14, 16, 18, 22, 24, 26. 여기까지가 26이에요. 요거랑 요거 이렇게 해서. 그럼 26이면 아까 흑이 30집이라고 했잖아요. 덤이 있으면 제가 26에 6집 반 더하면 32집 반이죠. 그래도 이겼죠. 요거 두 개로. 흑 전체의 집이랑 비슷하다. 그러면 100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요거 약 10집. 여기 10집 더 나고 여기도 10집 더 나고 그러면 최소 30집 이상 이겼다는 소리예요. 최소. 이게 최소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대마를 잡아버렸지만 간단하죠. 간단하게 복귀해보면 왜 이렇게 됐냐. 그럼 결국 왜 이렇게 됐냐를 보죠. 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 흑이 이쪽을 두면서 자, 이게 결국은 자, 보세요.
돌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이때는 이 우변은 흑의 차지인지 백의 차지인지 알 수 없죠. 백이 두면 백의 차지고 흑이 두면 흑의 차지예요. 근데 그걸 선수로 흑의 차지로 만들었단 말이죠. 선수로. 그렇다는 건 우변을 이제 흑이 가져가면서, 그럼 백이 얻은 게 뭐냐? 자, 중앙 쪽의 느낌을 보세요. 중앙의 백이 확실히 올라서 있는 느낌과, 이때는 뭐 흑이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고, 왜 이렇게 대구신점이 많이 오죠?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고, 중앙 쪽을 흑이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앙 쪽에 대한 선택을 이제 흑이 못하죠. 백이 머리가 확실히 올라섰으니까. 그래서 변을 차지하는 대신 중앙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중앙을 버리면서 우변을 차지했는데, 그럼 우변을 키워야죠. 그럼 당연히 돌은 이쪽에서 와야죠. 당연히 돌은 지금은 이쪽에서 와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사실 더 이제 고단진으로 가면 여기 붙이고 이렇게 민수 자체가 악수가 됩니다. 왜? 흑은 어쩔 수 없이 우변을 키우기 위해 이쪽으로 돌이 와야 하는데, 결국 이 공방전에서 선수를 웬만하면은 이제 백이 뽑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선수를 뽑고 결국 나중에 이쪽을 백이 들어가는 상황이 나올 때, 자, 이 전투가 일어날 때 이쪽에 머리가 빠져 있으면 당연히 백이 우세한 전투가 되겠죠. 당연히 머리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수 자체가 좀 이른 악수가 됩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이게 3단 바둑이니까 굳이 거기까지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건 이제 나중 문제예요. 나중에 좀 더 고단진 대국이면 설명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건 한지호님이 상변 지키는 게 정수 아닌가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 들어오는 게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는 게 맞는데, 정리를 하고 나서 결국 백이 이쪽을 오면 흑이 둔 여기에 수들이 악수가 돼버린다. 다 악수가 됩니다. 왜? 우변을 키우려고 했던 돌들이 우변을 키우지 못해지기 때문에. 어렵죠. 이건 좀 고단진 설명이에요. 심화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왔죠. 일단 이렇게 왔어요. 백은 잘못 둔 수가 없고 흑은 방향착오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 순간 일단 형세 판단을 굳이 하지 않아도 백이 좋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백이 좋습니다. 방향착오가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들어오고 나서 뛰어나갔죠. 자, 일견 이쪽도 뛰어나오고 여기도 넘어가서 흑이 양쪽을 다 둔 것 같이 보이지만, 자, 이걸 찬찬히 이제 의미를 따져보죠. 흑이 왜 뛰어나갔을까요? 자, 여기서 이게 흑이 뛰어나갔어요. 여기서 흑이 뛰어나갔습니다. 이걸 왜 뛰어나갔을까요? 흑이 뛰어나간 이유가 뭘까요? 우리 생각해보죠. 흑이 여길 왜 뛰어나갔을까요? 네, 맞아요. 공격하겠다. 흑이 여길 뛰어나간 건, 흑이 이쪽을 뛰어나간 건 이 백돌과 여기 백돌을 양쪽을 이제 갈라서 양쪽을 공격하겠다라는 게 주 핵심 의도입니다. 뛰어나간 건. 집으로 막 크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두 개를 이제 분리시키겠다 이런 의미예요. 진행된 거 어떻게 됐죠? 연결됐죠. 분리되지 않았죠. 그러면은 뛴 것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굳이 여기를 막 전투를 이뤄내지 않고 그냥 빵때림하고 만 것도 그런 이유예요. 우변을 어차피 줘도 제가 분리가 안 되면, 내가 내 돌이 연결이 되면 흑은 뛰어나간 수 자체가 거의 한 준허수에 가까워지거든요. 준허수.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기보단 상대가 둔 수를 의미 없는 수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두는
바둑을 두는 방식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상대가 둔 수를 조금 뭐 가치를 떨어뜨린다거나 의미를 없게 만든다거나 다 이런 방식이죠. 그리고 좌변 왔죠. 자, 이거 그냥 누가 봐도 좌변을 왔다는 건 좌변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좌변을 왔다, 좌변을 가져가겠다. 맞죠? 근데 저는 이제 내 돌도 약하니까 내 돌 먼저 보강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무조건 좌변을 둬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둬야 됩니다. 근데 이제 흑도 우상기 쪽을 두 칸을 벌린 이유는 알겠어요. 왜냐면 여기 들어오면 이게 너무 약하기 때문이죠. 흑돌들이. 이게 너무 약해집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수 자체로만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받아주는 게 이제 정수예요. 수 자체로만 보면 단단하게 받아주는 게 이제 정수인데 좀 더 이제 능률적으로 두고 싶어서 이렇게 둔 건데 이건 나중에 어차피 들어가는 이제 맛도 남고 지금 여기를 둔 이 수의 의미, 벌린 수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럼 이 수가 또 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이거는 일단 자체로도 백이 잘 됐고 이제 좀 정수로 가자면 여기서 이쪽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밀고 이렇게 빠지면 백이 이렇게 이제 날일자 정도 두는 거예요. 이렇게 두는 건데 이러고 나면 여기에 있는 흑돌이 좌변을 키우겠다고 했던 흑돌이 의미가 없어지죠. 좌변이 전혀 커지지가 않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돌이 또 썩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썩어요. 이 돌이. 그러면 당연히 바둑은 당연히 백이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나서 여기 이제 이쪽을 이제 키우자고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막 뭔가 막 끊고 싸우고 막 뭐 하지 않잖아요. 왜냐 이미 흑돌이 여기 이 돌도 이상해졌죠. 지금 이 돌도 이상해졌죠. 여기 돌들도 이상해졌죠. 세 군데나 돌들이 이상해졌으니까 당연히 백이 우세하겠죠. 당연히 백이 우세하니까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쓱 커지지만 않게 다 받아주고 살짝 눌렀다 커지지만 않게 눌러만 꾹꾹꾹꾹 눌러만 주죠. 약점 쳐다보면서 약점 안 지키니까 약점 공략해주고 그냥 당장 공략하면 전투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여기서 백돌이 여기에 지원군이 하나 있으니까 당연히 이 약점 공략은 백이 엄청 유리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일견 딱 보면 흑집 괜찮아 보여요. 진행된 거 어떻게 됐다? 흑은 여기 돌 한 점 때렸습니다. 한 집. 여기 바락바락 기어 넘어가고. 그러니까 일견 그냥 흑 백도 좀 잡으러 가지. 왜 이렇게 쉽게 살려주지?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쉽게 살려줘서 나를 두텁게 하는 게 훨씬 유리한 방법이니까 이렇게 두는 겁니다. 훨씬 비교도 안 되게 유리한 방법이에요. 자, 양쪽 뒀는데 15집. 여기 최소 5집만 봐줘도 양쪽 해서 10집이에요. 제가 선수로 여기 두고. 그러면은 제가 여기를 뒀을 때 10집이라는 거예요. 10집이다. 10집이다. 일견 엄청 커 보이지만 몇 집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넣어서 둘 데 없으니까 사실 이런 장면에서 이제 내 돌 두터우니까 들어가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나쁜 건 아닌데 아직 내 돌이 살짝 흑돌이 여기 빵떼냄도 오고 여기도 돌이 왔으니까 내 돌이 조금 약해졌을 수도 있으니까 내 돌이 약간 약해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쪽 정리하는 거죠. 이거 2점 잡으면 집도 크고 내 돌 약한 것도 해소가 되고 이쪽이야 그냥 선수니까 끊기는 거 보강하게 만들고 나서 둘 거 다 두고 나서 그러면 여기도 안정됐죠. 불안한 돌 아예 없고 나서 전투하면 불리한 전투가 나올 수가 없죠.
주변에 내 돌이 약한 돌도 없고 오히려 내 돌이 강한 상태에서 약점도 없고 그러면 전투가 불리해질 이유가 아예 없게 되는 겁니다. 뭐 이 이후의 수수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돼도 그러니까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초반에 대한 방향착오 이제 방향착오를 이제 잘 신경 써야 돼. 내가 여길 왜 두는가? 내가 이곳을 뒀으면 이곳을 둔 의미와 이유를 살려줘야 합니다. 그게 이제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관성을 있게 두자. 그게 무너지면 상대가 유리해지기 쉽다. 그건 당연합니다. 싸우거나 침투하기 전에 먼저 유리한 전장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 이제 삼국지에서 이제 제갈공명이 항상 좋은 전투를 펼쳤던 건 싸우기 유리한 곳에서 싸움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내가 유리한 전장을 항상 만들려고 해야 돼요. 그쵸. 이 흑부는 그래도 이제 지킬 줄 아시는 분이에요. 사실 상대를 좀 잘못 만난 거지. 나름 잘 지킵니다. 근데 초반에 좀 무의미한 수를 두지. 이 무의미한 수를 두는 거는 뻔하죠. 이제 제 방송을 안 봤기 때문이겠죠. 제 방송 보면은 사실 초반부터 이 수를 왜 두는지 제가 이제 자주 이 수 왜 둘까요? 뭐 이런 질문을 자주 하죠. 그래서인지 이제는 제가 질문 드리면 곧잘 좋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질문에 대한 좋은 답변이 돌아와요. 그럴 때마다 저는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일관성 있게 두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일관성 있게 두면서 튼튼하게 두자가 주 목적이었습니다. 패착은 이 방송을 모른다는 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30대의 취미생활도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